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잘 알아요. 만약에 이 영상을 지금 막 트신 분들 중에 1917을 보러 갈 생각이 조금도 없었거나 볼까 말까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이건 무조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1만원, 2만원 정도의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만 2020년 2월 현재 이 2만원 정도의 돈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경험은 바로 사운드 빵빵한 극장 명당 자리 하나 골라서 1917 한 편 보는 것만한 것이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. 저는 기술의 발달로 결국 언젠가는 영화가 감상이 아닌 체험의 영역으로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. 저는 이게 아직은 오지 않은 말 그대로 미래의 일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1917은 벌써 영화를 감상을 넘어 관객들의 체험의 영역으로 확장시킨 작품이라고 보았습니다. 정말 과장 없이 영화가 끝나고 상영관을 나서면서 드는 생각이 전쟁 영화 한 편 잘 봤다가 아니라 와 잠깐 1917년 4월 6일 세계대전 한복판에 다녀왔네였어요. 이 작품이 이런 극강의 몰입감을 주는 것은 아무래도 화면을 끊지 않고 한 컷에 쭉 이어서 가는 롱테이크 연출이 빛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롱테이크는 화면을 끊지 않고 길게 찍는 연출 방법이기에 한계가 분명합니다.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잠깐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롱테이크를 얼마든지 시도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장소와 시간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등장하여 상황들이 급변하는 장면을 연출할 때는 롱테이크를 시도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. 그래서 2004년 칸 영화제에 올드보이가 공개되었을 때 5대수의 3분이 넘어가는 이 일대 다수 장돌의 액션씬이 어떻게 롱테이크로 가능했는지 모두가 놀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럴진데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2시간짜리 전쟁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 롱테이크로 연출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. 그런데 그 힘든 걸 이 영화 1917은 해냅니다.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영화는 롱테이크로 찍은 영화는 아닌데요. 1917은 눈부신 영화 연출 기술의 발전으로 여러 컷으로 나눠 찍지만 편집 과정에서 마치 롱테이크인 것처럼 연출할 수 있는 원 컨티뉴어스 숏으로 찍은 영화죠. 하나의 롱테이크가 아닌데 마치 하나의 롱테이크로 보이게 하는 더 편한 연출 방식인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이 방법이 절대 쉬운 건 아닙니다. 계속해서 바뀌는 장소, 시간 등 여러 컷으로 나눠 찍었지만 하나의 장면으로 관객들에게 보여져야 하기에 세트장은 물론 화면에 나오는 모든 배우들의 연기 그리고 카메라 워크가 모두 맞아떨어져야 합니다. 때문에 그냥 편한 방법으로 롱테이크 느낌을 낸 영화로 보기보다는 사실상 롱테이크에 가깝게 잘 계산되어 촬영된 컷들을 수도 없이 이어붙여 2시간짜리 하나의 롱테이크로 만들었다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. 여러 롱테이크에 가까운 컷들을 이어붙여 하나의 아주 긴 롱테이크를 만드는 방법으로 기존의 롱테이크 연출의 명확한 한계를 뛰어넘는 기법인 셈이죠. 이 영화는 독일군에 의해 모든 통신망이 파괴된 상황에서 영국군이 독일군의 갑작스러운 퇴각이 역습을 위한 함정임을 알게 되고 이러한 위험을 알리기 위해 에린 무어 장군이 주인공 스코필드와 블레이크 두 병사에게 직접 적진을 뚫고 가 아군이 적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끔 공격 중지 명령을 전달한 임무를 내리게 되고 주인공들은 명령받은 대로 적진을 뚫고 가 아군에게 공격 중지 명령을 전달하는데 이 과정을 매우 현실감 있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. 사실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상황들은 기존의 많고 많은 전쟁 영화들에서 수도 없이 보여준 클리셰들과 다르지 않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이 작품이 기존 전쟁 영화들과 다르게 느껴지는 건 롱테이크 연출로 인해 관객들에게 보여지는 상영관의 스크린 자체가 이 두 주인공과 함께 직접 생과 사의 전선을 넘나드는 또 하나의 시선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영화를 보는 내내 관객들은 단 한순간도 주인공들과 떨어지지 않고 모든 상황을 함께하고 있는 셈이 되죠. 그냥 보는 것도 재밌지만 이 영화를 더 재밌게 보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도대체 우리의 시선을 대신해주는 카메라가 저 상황에서 어떻게 주인공들을 따라다니면서 찍었을까를 상상해보면서 보면 또 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이 영화는 대사들에 집중하면서 보면 더 재밌는 영화입니다. 결국 내용이 알지 못하는 곳을 지도를 보고 또 사람들에게 물어 가는 건데 이때 그냥 말로만 했던 광경들을 주인공들이 실제로 마주하게 되는 장면들에서 어느 정도 쾌감이 있습니다. 정말 막막하기만 한 상황에서 그래도 어떻게든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안도라고나 할까요? 물론 처음에 참호를 나설 때는 그 참혹한 묘사가 정말 그대로 눈앞에 펼쳐져 충격을 받게 되지만요. 주인공 중 한 명이 식물 이야기를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한 차례 하고 넘어가는데 이 대사의 의미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번 아카데미에서 1917은 엔드게임을 누르고 시각효과상을 받았는데요. 충분히 납득됩니다.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. 나보다 더 밝은 어두운 밤 장면이 있습니다. 이 장면의 비주얼이 만들어내는 상황의 긴장감은 정말 압도적입니다. 이 장면에서의 조명 그리고 음악은 지금껏 어떤 전쟁 영화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. 특히나 불꽃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생명의 불꽃이 사그라드는 것을 음악만으로 관객들에게 전달한 것이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. 주인공들이 바로 앞에서 누군가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목격하는 순간들마다 음악은 이를 적절하게 표현합니다. 이 영화는 여운 남는 엔딩 직후 왕립근위 보병대 1대대 알프레드 멘데스 일병에게 감사하다는 메시지가 뜨면서 끝납니다.
알프레드 멘데스는 이 작품의 감독인 샘 멘데스의 할아버지입니다. 이 영화의 내용은 감독의 할아버지인 알프레드 멘데스의 실제 무용담에 어느 정도 기초하고 있습니다. 즉, 실제 역사로서의 정확한 기록을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란 건데요. 하지만 때로는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이러한 개인적인 실제 경험담이 더 사실적으로 생생할 수도 있죠. 특히나 실제로 그 전쟁 한복판에 있었던 것과 같은 체험감을 주는 이런 작품에는 더욱더 그럴 거예요. 영웅적인 면모를 가진 주인공,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는 화려한 액션 연출, 뭐 그런 건 없습니다. 단지 관객들을 1917년 4월 6일의 세계대전 한복판으로 데려다주는 극강의 몰입감, 그거 하나입니다. 그런데 그 하나가 너무 압도적입니다. 이 영화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극장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지금까지 기생충이 아니라 1917이 아카데미 작품상 받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 것 같은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.